여러분, 한국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조용한데 안에서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기업 지분, 국채, 부동산, 심지어 과학 인재까지. 그리고 여기에 무비자 입국과 친중 정책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무서운 침투, 조용한 전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중요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 자본, 이대로 두어도 괜찮을까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이 문제를 더 크게 알리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은 이미 한국 경제의 깊숙한 곳에 손을 뻗쳤습니다. 카카오, 토스 같은 금융기업부터 게임, 케이팝, 부동산, 국채까지. 우리 삶과 산업의 곳곳에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단순한 투자일까요? 아니면 전략적 침투일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깊숙한 곳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카카오, 토스 같은 금융 플랫폼부터 시작해 게임, 케이팝, 부동산, 국채까지 차례대로 잠식해 들어가고 있죠. 겉으로 보면 단순한 해외 투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건 돈을 벌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한국의 신경망을 하나씩 쥐려는 전략적 침투입니다. 결제 서비스는 국민의 주머니와 직결돼 있고 게임과 케이팝은 문화와 여론을 흔듭니다. 부동산은 생활 기반을 뒤흔들고 국채는 나라 살림을 흔드는 뇌관이죠. 이 모든 영역에 중국이 들어와 있다는 건 한국 경제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진행되는 이 움직임을 한국 사회가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문제예요. 나라가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이 아니다. 야금야금 무너지는 것이다. 바로 지금 그 과정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의 침투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은 금융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와 토스는 이미 상당 부분 중국의 손에 들어가 있죠. 카카오페이 지분 약 19%는 알리페이, 즉 중국 엔트그룹이 보유하고 있고 토스페이먼츠 역시 37% 이상이 같은 그룹 소유입니다. 단순히 몇 퍼센트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회사들이 한국 금융 플랫폼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결제 서비스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기능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민 소비 패턴, 상권 구조, 자금 흐름이 그대로 담겨 있는 민감한 데이터의 집합체죠. 그런데 이 흐름이 중국 자본의 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투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금융 생태계의 신경망을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한국의 금융 주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이미 국민 생활에 너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카카오페이나 토스를 쓰면서 편리함만 느끼지 그 지분 구조나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돈을 쥔 자가 권력을 쥔다는 말처럼 금융을 빼앗기는 순간 자립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중국은 단순히 기업 지분만 사들이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영역, 바로 한국 국채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채는 나라 살림의 근간이고 국가 신용을 떠받치는 뼈대와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통계와 보도들을 보면 중국이 보유한 한국 국채 규모는 최소 수십조 원에서 많게는 10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죠. 단순히 외국인 투자자의 한 부분이라고 넘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의도적으로 이 국채를 대량 매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채 가격은 급락하고 금리는 폭등하게 됩니다. 이 파급력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까지 번져 순식간에 금융 불안이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채권을 팔았을 뿐인데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뇌관이 되는 겁니다. 돈은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죠. 중국은 무기를 들지 않고도 자본 하나로 상대국을 흔들 수 있는 힘을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한국 사회가 이 위험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외국 자본 유입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 속에서 특정 국가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져 있거든요.
하지만 금융의 세계에서는 균형이 무너지면 곧 약점으로 드러납니다. 국채라는 뼈대를 한쪽이 과도하게 쥐고 있는 구조 자체가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이 세계에 자랑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게임과 K-POP이죠. 젊은 세대에게는 일상이자 문화이고 해외에서는 한류라는 이름으로 국가 이미지를 높여주는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 역시 중국 자본이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텐센트는 SM엔터테인먼트 지분 9.7%를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크래프톤 지분도 13% 이상, 시프트업은 무려 34% 이상을 보유하고 있죠. 언뜻 보면 단순한 투자처럼 보이지만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음악과 게임은 사람들의 감정과 사고방식을 흔드는 소프트 파워입니다. 만약 중국이 지분 구조를 통해 전략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는 단순한 수익 문제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 됩니다. 어떤 콘텐츠가 세계에 나가고 어떤 메시지가 대중에게 전달될지에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화는 국가의 정체성과 직결되는데 그 정체성마저 흔들릴 위험이 생기는 거죠. 더 우려스러운 건 중국은 이미 자국 내에서 한국 콘텐츠를 검열하거나 제한하는 동시에 해외 시장에서는 한국 콘텐츠에 투자하며 이익을 챙긴다는 점입니다. 안에서는 막고 밖에서는 먹는 이중 전략입니다. 결국 한국은 문화산업의 주도권을 잃고 자본과 정책이라는 두 겹의 틀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몰릴 수 있습니다. 중국 자본의 손길은 금융과 문화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교통망, 즉 모빌리티 분야까지 뻗어들어왔습니다. 국내 최대 택시 호출 서비스이자 모빌리티 플랫폼인 카카오 모빌리티가 그 중심에 서 있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 텐센트가 카카오 모빌리티 지분 약 40%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교통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활 패턴과 이동 동선, 심지어 도시의 구조까지 모두 드러나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만약 중국 자본이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규모로 들어온다면 한국인의 이동 흐름과 데이터가 고스란히 중국 손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활 주권이 흔들리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플랫폼의 속성입니다. 플랫폼은 한번 장악하면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택시 호출, 내비게이션, 차량 공유, 심지어 자율주행까지 연결되는 모빌리티 생태계가 중국 자본에 장악된다면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외부 변수에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일상 속 주권 침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중국 자본이 가장 활발히 들어오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 가운데 무려 64%가 중국인 명의라고 합니다. 단순히 숫자만이 아닙니다. 매년 1만 건이 넘는 부동산 거래가 중국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주요 도시 곳곳에서 중국계 자본이 땅과 건물을 확보해가고 있죠. 문제는 여기에 정부의 무비자 정책이 겹친다는 점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명분으로 중국인들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단기 체류를 빌미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불법 영업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곳곳에서 중국 마사지 간판이 붙은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숙박업이나 음식점 같은 생활 기반 업종에서도 중국 자본의 흔적이 뚜렷하게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국민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자 사회의 기반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특히 특정 국가 자본이 집중적으로 땅과 집을 사들이는 구조가 이어진다면 한국인들의 주거 안정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무비자 입국이 확대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흐려지고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 사실상 장기 거주자나 주님인 집단으로 확산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땅을 잃으면 삶을 잃는다는 말처럼 부동산은 한 나라의 주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집과 땅이 특정 외국 자본에 과도하게 넘어간다는 건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안보적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을 방치한다면 어느 순간 한국 땅 위에서 한국인이 밀려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이 한국에서 가져가는 건 돈과 부동산만이 아닙니다. 훨씬 더 무서운 건 사람, 특히 두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은 한국에서 은퇴했거나 연구 환경 때문에 자리를 옮기려는 과학자와 교수들을 대거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인공지능 같은 분야에서 한국이 쌓아올린 기술과 노하우가 중국 연구소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중국은 이들에게 파격적인 연봉, 연구비 지원, 최첨단 장비까지 약속합니다. 반대로 한국은 정년 문제, 연구 예산 축소, 복잡한 규제 속에서 인재들을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때 세계를 주름잡았던 기술력이 사람과 함께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기술 유출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아예 사람이 통째로 이동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 흐름이 단발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중국은 체계적으로 해외 과학자 영입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의 전문가들도 타깃이 되고 있지만 지리적으로 가깝고 언어와 문화 장벽이 낮은 한국이 특히 집중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렵게 키운 인재와 지식 자산이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한국은 연구 공백과 기술 격차라는 이중고를 떠안게 되는 겁니다. 지식은 국경을 넘어 흘러간다. 하지만 그 대가는 우리가 치른다. 이 말처럼 인재 유출은 당장은 조용히 진행되지만 그 결과는 수십 년 뒤 한국 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되돌아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한 세대 동안 길러낸 두뇌와 경험은 쉽게 되찾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인재를 지키지 못한다면 한국의 과학 패권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중국의 손에 쥐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치권은 이런 현실을 알고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안타깝게도 답은 거의 하지 않았다입니다. 정치권은 정작 중요한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 문제에는 눈을 감은 채 정권 싸움과 정쟁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집권 이후 북한 문제와 친중 기조에 더 무게를 두며 중국 자본이 더 쉽게 한국 사회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꼴이 됐습니다. 외국 자본의 투자라는 미명 아래 실제로는 산업과 금융, 부동산, 문화, 인재까지 잠식당하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이를 방치하거나 심지어 외면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죠. 지도층이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면 국민의 삶도 함께 흔들립니다. 만약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 지배구조가 흔들리면서 기술과 데이터는 중국으로 흘러가고 중국이 국채를 대량 매각하면 금융위기가 한순간에 터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중국 자본에 의해 가격이 왜곡되고 서민 주거 안정은 근본부터 무너지겠죠. 무비자 정책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사실상 이주와 정착으로 변질되고 지역 사회 갈등과 치안 불안은 커져갈 겁니다. 여기에 인재까지 빠져나간다면 한국은 경제안 보문화 과학 모든 분야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한마디로 조용한 전쟁에서 패배하는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럼 답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전략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무비자 정책은 철저히 재검토하고 출입국 관리부터 확실히 다잡아야 합니다. 셋째, 중국 자본이 우회 투자하는 경로를 추적해 실제 소유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넷째, 한국 자본이 한국 기업을 지키는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국부펀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해 자국 자본이 주도하는 산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람이 거셀수록 연은 높이 난다. 위기가 깊을수록 기회는 더 크게 찾아옵니다. 지금의 경각심을 기반으로 한국이 다시 튼튼한 주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차이나 머니는 달콤한 유혹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끝은 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투자가 아니라 침투, 협력이 아니라 잠식. 그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한국은 스스로 주권을 내주고 흔들리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정치권의 각성, 그리고 국민의 경각심입니다. 조용한 침묵 속에서 한국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눈을 감은 채 넘어갈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중국 자본의 침투, 그냥 투자라고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진짜 위험한 신호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